안 보는 삽니다님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썸남한테 갑자기 나체 사진이 왔어요.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 나빠서 날 뭘로 보고 이런 걸 보내! 라고 바로 반박했는데요. 그 사람은 여태까지 우리 야한 농담도 하고 그랬잖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우리 이 정도로 어색할 사이였어? 이러면서 사과는커녕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더라고요. 썸 타던 사이였는데 이걸로 고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고민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썸을 타던 관계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상대방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이고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음란한 표현이 담긴 텍스트를 보내는 것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보시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의 핵심은 가해자가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목적입니다.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과 상관없이 그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친밀함이 있던 관계였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주저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까 걱정하시고 계신가요? 명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기 위한 필수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친밀감 증거를 범행 증거로 전환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진을 받은 후 즉시 보낸 거부 메시지, 불쾌감 표시, 사진에 대한 부정적 반응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썸 기간 중 나눈 대화에서 사진이 성적 불쾌감을 줄 만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상대방이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과거 대화에서 성적인 대화를 먼저 유도했거나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의사 없음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주된 목적은 가해자의 처벌입니다. 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재판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형사합의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시도한다면 형사합의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현실적으로 받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조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감정에 기대려 한다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고소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처벌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썸 관계였기에 경찰이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도록 상대방이 나체 사진을 보낸 행위가 관계의 진전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관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 또한 성적 욕망에 포함됩니다. 이미 고소를 한 상태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전력을 받아 고소 보충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처벌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일방적인 성적 만족이나 나를 성적으로 조롱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을 판례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범행 증거로 활용하고, 둘째,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며, 셋째, 충분한 고소 자료를 제출해 처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전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 피해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일수록 법적 판단은 냉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일상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전략이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억울함을 푸는 첫걸음입니다. 일상의 변호사, 당신의 일상에 법의 힘을 더합니다.